네, 2023년 6월 4일 이정훈입니다. 노태학 위원장이 이끄는 선관위 행태를 보면서 저는 또 다른 이재명이 나타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기 전에 떠돌았던 참 나쁜 사람이네요. 그 말도 또 떠오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간부들이 자녀를 특혜 채용했다라는 문제. 지방선거관리위원회 경력직으로 아주 쉬운 구멍이죠. 집어넣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하겠다라고 했는데 노태학 씨가 이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못 받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끌시끌했는데 국힘당 서울시 의원인 이정배 씨가 오늘 6월 4일 이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감사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에. 때문에 이들은 이 고발 때문에 감사원 감사는 앞으로 논란이 있겠지만은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분들이 자기들은 헌법기관이니까 헌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계기는 3.15 부정선거로 시작이 됐고 헌법화 한 거는 박정희 대통령인데 그래서 헌법기관에 못 받겠다고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이 감사헌법을 보게 되면 감사헌법 저도 봤어요. 24조 감찰사항 1항 그래서 감사하는 당 각호의 사항을 감찰한다고 쭉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공무원에서는 국회와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하고 법원, 사법부하고 입법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소속된 공무원은 감찰을 받지 않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입법부도 사법부도 헌법재판소도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하면 대상이 됩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은 거부했어. 이러니까 서울시 의원이 감사헌법 위반이다라고 고발을 했습니다. 감사헌법 위반이 만약에 확정되면은 최고형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금 이제 감사원도 문제잖아요. 감사원도 이제 사무총장은 교체가 돼서 좀 그런데 감사위원 전원은 문재인 때 임명한 사람들이라서 굉장히 정식으로 판단을 해서 이번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서 면죄부를 줘버렸죠. 참 정치 중립이어야 되는 데가 가장 정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번 선거할 때 내로남불이란 못 쓰게 하고 토착외구란 말은 쓰도록 했어요. 토착외구는 해방 직후 대한민국 정부를 세웠을 때 그때 좌파들이 준동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납니다. 남노당이 국회의원들을 자기 프락치로 삼아갖고 뭐 했던 사건인데 근데 반대로 좌파들은 친일파를 척결해야 된다면서 이 친일 세력들 중에 일부가 반공투사했기 때문에 경찰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또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토착외구라고 비난했었고 또 반대로 좌파들은 건국 직후 대한민국 군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건이 날 때 보게 되면은 그 한 중위가 지휘관을 사살해버리죠. 그래서 그 주인가 잡혀서 문모라고 하는 중입니다. 총살을 당하는데 그 친구가 좌파였죠. 남노당이었죠. 그 문중이가 총살을 당하는 게 대한민국 1호 총살입니다. 그리고 그 4.3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순천에 여수에 있던 14연대를 출동시키려고 할 때 거기에 숨어있던 또 군에 숨어 들어가 있던 지창수 등 좌파들이 또 준동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여순 사건이죠. 그 여순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광주에 있는 사연대를 출동시켰는데 사연대가 또 빨갱이들이라서 거기 협력해버립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에는 사연대하고 14연대가 없어요. 그래 이제 다행히 여순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에 빨갱이가 많구나 하고 수사를 들어가서
잡아내기 시작하죠. 그때 걸렸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죠. 박정희가 남조선노동당 영남 유격사령관이었죠. 근데 박정희는 그때 인정을 하고 전향을 하고 군내에 있던 좌파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숙청하는 데 도움을 주죠. 그리고 그는 무기징역을 구형받는구나. 구형받았다가 거기서 이제 풀려나오죠. 풀려나와갖고 군인에서는 면이 되고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전쟁이 나면서 다시 육군소령으로 복귀해서 군인이 됐다가 나중에 투스타 때 혁명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파들이 군에 많았는데 그런 좌파들을 당시에는 바닥빨갱이라고 불렀어요. 처음엔 토착외고라는 말이 건국기에는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었지만 여순 사건까지 겪으면서 야, 바닥빨갱이를 잡아야 되는구나 하는 의식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치르면서 좌파에 대한 적개심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점점 우리는 반국가가 됐다가 나중에 그게 문제가 돼서 거꾸로 이제 좌파들이 득세하다 보니까 바닥빨갱이란 말은 잊혀지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토착외고란 말을 꺼내서 보수 세력을 몰아붙였었죠. 그런 토착외고를 써도 된다라고 판단해줬던 게 선관위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민주당과 짝짝꿍을 했다는 의심이 많았던 게 아까 이제 감사위원도 전원 문재인 때 위원회 임명해 놓으니까는 전현희 권익위원장 판단에서도 일방적으로 가고 하듯이 선관위도 그런 증세를 보이는 거죠. 지금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중에 한 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분의 형은 노태강 씨로서 나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문체부 차관을 지내는데 그분이 박근혜 정부 때 문체부 공무원으로 있다 해임됐죠. 이 노태강, 노태악 형제, 원래는 또 그 위에 형이 한 분 더 있는 걸로 아는데 창녕 사람입니다. 경남. 상당히 집안의 수재 집안이었던 듯. 노태강 씨는 경북대학교를 가서 행정고시, 동생인 노태악 씨는 한양대학교를 가서 사법시험을 붙은, 그래서 다 이렇게 고위직까지 올라가는 상당히 입지전적인 사람인데, 근데 뭐라 그럴까, 그 성향 자체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노태강 씨가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보고를 받고 참 나쁜 사람이네요 해서 그분이 뭐 해임됐다는 썰이 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주장도 있고요. 근데 뭐 그건 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돌았던 건 맞는데 지금 와서 노태학 씨 사건을 이렇게 쭉 선거관리위원장 이하 선거관리위원이 저러는 걸 보니까 저는 그야말로 참 나쁜 사람들이네요 하는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그리고 선거 관리를 할 정도로 중립적인 사람이라면은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철저함이 가장 없는 사람이 이재명이잖아. 이재명. 누차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제 원래 원고향에서 낙동강 마주보고 있는 뭐 그리 멀지도 않은 곳인데 나이도 비슷하고. 근데 저런 사람이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부끄러워요. 처음에 안동에 갔을 때 뭐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저도 좀 이상하게 봤는데 나중에 다 바뀌더라고요. 너무 뻔뻔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떠나 자기 부인의 법카 사건은 피할 도리가 없는데도 아직도 지금 당대표하고 뭐 이번에는 자기네 당 정풍을 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든대. 혁신위원회 만들면 1호 제거 대상이 자기인데. 이런 이재명은 또다시 보기 싫은데 선관위원 사람들이 저러고 있네요. 지금 뭐 전직 사무총장,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은 대법관이 오다 보니까 사무총장 중심으로 올라왔는데 전 사무총장은 자기 자녀를 경력직으로 넣었을 때 그 자녀가 자기 소개서에 아버지가 공무원이다, 뭐 선거를 치르는 일이 있었다, 선거 치르는데 관여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알려주면 부투란 얘기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 뭐 굉장히 뭐 따지고 하는데 선관위는 이거 완전히 아무도 보지 않고 이런 곳이었네. 이런 것들을 좌파들이 잡아간 겁니다. 좌파가 대한민국 사회를 바꾸는 것에 가장 좋은 게 국회를 장악해갖고 청와대를 장악해갖고 한국을 이상한 데를 끌고 갔잖아요. 그리고 선관위 이런 거, 그 다음에 NGO 이런 거. 지금 NGO 단체들, 시민단체들이 정부 보조금 받아갖고 희한한 짓 할게 몇 건이다 해서 지금
이관섭 정책수석이 다 보조금 걷어들이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민단체 중에 하나가 안부수 씨가 이끌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여했던 민화협도 아마 그럴 겁니다. 좌파들이 정권 잡는 게 이거였어요. 참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명이 도처에 있습니다. 제거해야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